뭔가 그대로 비치는 그거. 자, 거울 같은 역할, 그죠? 구름까지 그대로 다 비치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명경지수가 됩니다. 밝으면 거울경 그치지 물수. 고요하게 그쳐있는 물. 고요하게 물이 일렁거리면 어떻게 되죠? 사물에 이게 어그러지겠죠, 그죠? 고요하면은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비치잖아요. 자, 이제 우리 명리학자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 상태나 어떤 그런 흔들림이 없이 자연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데 이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지 가기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가 명리학자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이거 마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 지난번에 마음 정의 한번 내렸었죠. 뭐였어?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마음이 뭐라 그랬었죠? 자, 유전 선생님 하신 말씀 한번 다시 따오겠습니다. 마음이란 생각과 사유, 감정의 복합적인 정신작용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게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죠. 두 개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리되면은 분리될 수 있으니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마음 허심이란 말 하거든요. 빌허자거든요. 마음을 비워주라. 마음을 비운다. 자, 마음 비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음 비웠다 소리 좀 하시잖아요. 어떨 때 이런 말씀하세요? 기막힌 일이 있을 때 그냥 포기. 맞아, 포기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아유, 마음 비웠다. 내가 참 자식에도 욕심냈다가 내 하는 그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 비웠어 엄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음 비웠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비웠다는 의미하고 제가 이제 최진석 교수님 강의나 또 우리 유전 선생님 강의나 그 종합해서 제가 정리 내린 건데 마음을 비운다 하는 의미가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랑 생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어요. 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잠올 때 잠자야 돼요. 기본적인 본능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마음을 비웠다는 의미는 뭘까? 허심이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 이쪽 살아오면서 우리 남수 선생님 같으면은 공직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막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도 계시고 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요. 본인이 살아온 경륜과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사고의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그걸 내려놓고 본다는 의미예요. 자연의 이치를 통찰해서 자기 본심으로 돌아가서 사물을 보는 마음. 자, 이게 좀 구체적인 뭐라 좀 추상적인 의미가 많죠, 그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틀, 종교면 종교, 또 학문이면 학문, 또 내가 했던 경험이면 경험, 그런 것도 딱 무장이 돼서 내가 사물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보다 정연양 빼놓고 다 저보다 경륜이 많으세요. 살아온 이력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또 경력이 많으신데 그런 그 살아온 그 경력의 가치관을 가지고 명리를 대하시면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 드리는 모든 포인트는 명리학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가져왔던 경험했던 그런 모든 가치관을 좀 버려놓으시고 요걸 기준으로 새로운 명리학을 다음은 내셔야 돼요. I love you 좋죠. 가득 찼습니다. 맛있는 커피로 가득 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강의하는 명리학을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이제 저랑 같이 자연이라는 가치관을 잣대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허심의 경지 그 자세로 명리학을 배우시면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그 경륜과 그런 것들을 짬뽕해서 더 섞어서 멋지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잔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정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의 멋진 산이에요. 전라남도 해남 쪽에 가을의 멋진 산이거든요. 또 이것도 이제 전라도 쪽의 산이고요. 자, 이제 산의 의미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산의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무토의 그 경향이 무토. 여기 있죠? 여기. 토의 양에 해당하는 무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토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성할 무자에서 생긴 거죠. 여기 불초를 빼면은 무자가 돼요. 정관무 있으면은 무성할 무자가 되고요. 아름답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산은 다 돌산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의미가 좀 아닌데 풍성한 산 있죠? 수목이 우거진 풍성한 산,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서는 양토, 대지를 품고 있는 높고 큰 산, 혹은 넓은 들판, 강과 호수를 막는 뚝, 제방 있죠? 뚝, 흙이 많이 쌓이고 있는 제방, 또 넓은 운동장, 성과 언덕 등을 의미한다. 본인이 이제 무토일 주면은 이런 거에 이제 기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태산이나 뚝이나 넓은 들판, 성곽 이런 거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토의 일주의 성적이 나옵니다. 자, 태산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수천 년이 가도 변함이 없죠, 그죠? 듬직하고 무던하고. 변화에 민감할까요, 안 할까요? 변화에 민감 안 하겠죠, 그죠? 변함이 없으니까. 조만한 변화에는 별로 둔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이 와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런 거 있는데 막 빠르게 인기응분 같은 거 약해요. 자, 묵직하고 언행도 신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신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온후하고 아량이 넓고 후덕하다.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개성이 강하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중화를 잃으면 욕심이 많아서 자신만 위협합니다. 무토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다 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의미는. 근데 이제 무토가 아주 강한 게 아니면 이런 성질은 별로 많이는 없어요. 자, 이해가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제가 알기로 무토 일주 몇 분 계세요? 보통 보면 이제 무토 일주가 보면은 신의가 있고 바람이 기득해도 잘 안 변해요. 근데 이제 무토가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봐요. 자, 태산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갈라지죠? 태산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무토일주 특징이 그래요. 평상시에 무던하게 잘 참아요. 근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안 봐요. 메꿀 수가 없어요. 그 지진 난 산을. 그거 보면 이제 무토일주 성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토입니다. 땅.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땅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자, 땅. 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명을. 네, 생명을 키우죠. 또 네, 고용한다. 받아들인다. 또요. 자, 밭인데 뭐를 심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어머니 마음도 있어요. 다 품어주니까. 그런데 콩 심으면 콩밭, 팥 심으면 팥밭, 마늘 심으면 마늘밭, 땅콩 심으면 땅콩밭.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 상황에 따라 변화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되게 빨라요. 자, 이를 기토일주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판단력이 되게 빨라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비교하시면 돼요. 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자가 자기 몸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날 기자에서 몸기자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막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해요. 자, 성립한다, 이룬다, 똑바로 선다, 자기가 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무토하고 기토의 일주를 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토하고 기토.
무토는 태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제방과 같다 그러고 기토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토에는 물이 없어도 뭐 영향이 있긴 있죠, 그죠? 바짝 마르면 너무 마르면 안 되겠지만 기토는 어떨까요? 물이 없으면 안 되겠지. 물이 없으면 더 예민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른 땅에 곡식이 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물은 필수예요. 물이 있어야지. 자, 무토는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태산에 산이 값어치를 나타내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무. 네. 나무가 갑이에요. 맞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산이라 치면 이게 무토가 되고, 땅이라 치면 토가 돼요. 자, 여기 산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혹은 땅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요즘 보상 받을 때도 다르죠? 네. 땅에 그냥 양구동등하고 사과나무 심겨져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가치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목이에요. 여기도 목. 자, 그러면, 무토가 토죠? 토의 목은 뭐가 됩니까? 그거를. 예? 목관. 네, 정답. 관이죠, 관. 자, 그럼 여기 이제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값어치, 이 무토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나 재관은 중요합니다. 재물이나 남편, 직장은 중요한데 특히 이 사람들한테는 더 예민하겠죠. 그죠? 재관의 의미가. 이 땅 값어치 자체가 올라가고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별히 더 예민할 수 있다. 자, 이제 땅입니다. 생명의 자궁, 만물은 모두 땅에서 나온다. 땅에 든다, 옥토, 윤토, 뭐 정원, 그리고 인간이 가꾼 땅을 의미해요. 자, 이런 산은 인간이 가꾼 땅이 아니죠. 노른 건 인간이 가꾼 땅이죠. 그래서 땅 중에 기토는 인간이 가꾼 땅, 자기가 기른 거, 가꾼 정원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무토에 비해서 축장의 기운이 강하다. 뭔가를 감추고 또 길러내고 하니까 바로바로 소득이 되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니까 바로바로 수입되고 이러는 기운은 아니죠, 그죠? 또 순박하고 부드러우면 자애로운 어머니 같다. 포용력이 있어. 나랑 적이 상대하는 원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변화에 예민하니까 적을 안 만들어 이 사람은.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변화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 것 같다, 내가 한테 나쁠 것 같다 하면은 그 상황 판단 빨리 해가지고 다른 바로 행동을 바꿔요. 야간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무토에 비하면. 기토일주는 조금 회전이 빨라. 자, 조화를 잃으면 능글 맞고 자기 실속을 챙긴다. 이게 이제 요 기토의 어떤 나쁜 점이에요. 책임감 있고 신용을 중요시한다. 이제 무토일주나 기토일주는 신용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신의를 잃으면 이 사람들은 되게 싫어요. 이 사람이 약속 안 지키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자, 이제 바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위거든요. 바위 중에 원석이죠. 다 알았죠?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금 중에 양을 의미하겠죠? 금 중에 양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 예, 경금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경금. 자, 여기 가야산입니다. 여기도 가야산. 가야산 진짜 좋더라고요. 언제 기회 되면 또 다시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원석, 자수정 원석이에요. 자, 여기도 전라도 쪽에 어디 산입니다. 바위 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석의 원석이에요. 자, 이제 경금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큰 바위, 재련되지 않은 상태, 변화, 이제 원래의 상태, 그리고 묵직한 거. 근데 경금은 또 의리가 있어요. 쉽게 안 변하니까. 바위가 수천 년 지나도 안 변하죠. 그렇죠. 의리가 있습니다. 경금, 신금이. 신금은 좀 예민하죠. 경금보다는. 자,
경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은 성숙해진 만물이 그 모습을 바꾼다의 뜻에서 나온다. 고칠 경, 변한다. 여름 내 봄에 나갔고 여름 내 자라서 가을에 결실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는 거, 그거 이 경이에요. 열매, 결실 이런 거. 또 개혁의 과정을 의미한다. 고친다, 변화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쭉 처음에 씨 뿌릴 때 하고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을 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성장해서 변화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니까 바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살이기, 날카롭고 죽이는 기운도 있어요. 땅에서는 금철, 무쇠, 바위, 원석을 상징하고 자동차, 뭐 중장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경금에 해당합니다. 깡패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하고 신금이 두 개나 있어요. 쌍권종 탔다 그러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다 풀어보겠습니다. 의리도 대표된다. 의열심이 강하고 정의를 부르시고 용감한 성격이다. 공사분별을 가리는 스타일로 지도력과 통솔력을 표현한다.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고 또 양이고 씩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숙사리군도 있고, 네, 군인, 경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기 이제 관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역할이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를 한번 들었지만 여자 사주에 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사 군잡이라서 안 좋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직장을 권력 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관에 들어가서 경찰서에 일하셔가지고 그 관살이 다 해소되고 좋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시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경금 사주를 알면은 활용하면 돼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 했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한테 다 소중한 사주예요. 그 사주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을 미리 알면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알면은 크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이나 신금은 좀 짤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두쇠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주 원국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맺고 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화나 이런 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써요. 예,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목욕탕에 가시면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따뜻한 물은 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밑에 바닥이 투명하게 안 보이죠. 차가운 물 어때요? 냉정하게 밑바닥이 다 보여요. 사람 성정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사람은 냉정하기가 어렵고요. 냉정한 사람은 따뜻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좀 평소에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럼 냉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냉정해져도 여기 냉정한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가요. 이렇게 또 차가운 사람이 아무리 따뜻해져도 따뜻한 사람의 발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단점을 보완하려고. 자, 이제 신금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죠, 그죠? 보석 반짝반짝 빛나고 드러나고 싶고. 자, 신금일주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그럼 이 보석과 생각 한번 해주세요. 세련되다. 세련되다. 네, 맞습니다. 또 화려하다. 드러내고 싶다. 네, 드러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못 살아요.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보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금이 일주시거나 신금이 몇 개 있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라는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자기 자랑만 하고 직금을 챙겨가니까 신금이 2개 이상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난 척하고 싶고 자기 건 아끼면서 막 포모 다 주고 싶고 하니까 신금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주위에 보시면서 그 사람이 신금일주인가 한번 생각 해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자기는 진짜 빛나고 싶고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막 빛나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면서 자기 거는 억수로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접해 줍니까? 안 해주죠. 네. 자, 칼입니다. 자,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원 그대로의 모습이고 신금은 갈고 다듬고 만들어진 거예요. 칼이나 가위나 또 이것처럼 바늘처럼. 자, 그러면 신금이 몇 개 있다. 그럼 이 사람 또 어떻게 했어요? 예, 날카롭습니다. 예민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자기 속을 자기가 찔러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찌르는 사람 있죠. 자기 속 찌르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신금일주의 특징이에요. 자, 새롭게 이루었다 해서 새 신자가 된다. 새 것은 보면 주목받잖아요.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신금일주의 특징을 글자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새로 진짜 설명드렸나요, 제가? 도끼로 자른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예. 자, 병으로 모습이 바뀌고 결실을 맺는 열매가 이거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된다. 땅에서 금기의 본질로서 결정체를 의미한다. 자, 이제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가니까 신금이 더 재련된 상태고 더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의미한다. 재련된 금속, 만들어진 금속을 상징하는 이런 뜻입니다. 섬세하고 깔끔하며 약해 보이는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고 야무지면 샤프하다. 제 동생이 신금일주예요. 남자인데요. 노총각이에요.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 문경 무서남 초등학교, 아니 당포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아파트 가보잖아요. 깔끔해요. 손댈 데 하나 없어요. 깔끔해요. 진짜 샤프해요. 그리고 이제 좀 돈 아끼는 거 이제 철저해요. 집안 식구들한테 저한테는 뭐 용돈 주고 뭐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대인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정이 이제 드러나는 성정이 깔끔하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거는 뭐 저는 이제 동생이니까 다 입어보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안 겪어봐 잘 모르겠고 그 눈으로 보이는 거는 청소할 게 없다는 거. 제가 봐도 너무 깔끔해요. 저보다 더 깨끗하게 놨더라고요. 아파트 갔는데. 아, 그거 좀 중매 좀 해주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좋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 용모가 단정하고 유순하고 유행에 앞서가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건 좀 못 따라가더라고 제 동생은. 유행에 앞서가는 스타일이 안 되더라고. 자, 정확한 기획 능력이나 계산 능력이 필요한 건 냉정하다. 자, 이런 신금이나 경금 쪽은 분석적인 거 있죠. 컴퓨터나 IT 계통 있죠. 그런 쪽으로 잘해요. 왜냐하면 세밀한 거 잘하거든요. 꼼꼼한 거. 네, 그런 게 맞고 또 예를 들자면 의사들 있죠. 뭐 의사 그 꼼꼼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장자 그런 거에 가면은 좋습니다. 예리하니까 칼이고 또 바늘이고 이렇게 되니까 꼼꼼한 걸 잘합니다. 자 이제 바다 나오니까 수겠죠. 임수입니다. 큰 바다물도 되고요. 계곡물 깊은 거 있죠. 많은 물 이런 것도 됩니다. 바다도 배경이 있었고 이제 원래 임수 물은 지지에서 봤을 때 물의 이미지거든요. 임수는 첨간작용이니까 원래는 이 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러난 현상을 보려면 물의 이미지니까 제가 바다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정간에 하늘에 물은 없잖아요, 그죠? 물은 없지만은 그런 이미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임신하다. 아이벨 임신에서 나왔죠.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 것도 자궁에서 나오고 하니까 모든 것 출발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 수액, 정액에서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은 임수인 사람, 남자, 뭐 여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좀 강하다.
정력이 센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임수나 개수가 되면 제가 예쁘다고 그랬죠. 네. 예쁘고 성적인 매력도 많아요. 네. 하늘의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은 먹구름. 이제 하늘의 형상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하자니까 땅에 이제 바다나 광물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땅에서 노도요런 강물, 호수, 큰 바다, 댐, 감옥을 의미하게 돼요. 도적, 목욕탕, 해변가.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감옥은 왜 이 임수에서 감옥이 나올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갇혀서. 물도 온도도 있고 양수도 갇혀 있고. 자, 물이 깊잖아요. 아주 깊으면 속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수기가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도 자기 속을 몰라요. 속을 안 내보이세요. 물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임수랑 개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많을 경우에 아주 깊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 속의 깊이를 알 수 없듯이 그 사람 본인도 자기 속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남들 대할 때 자기 속을 안 드러내요. 자기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예 안 감추고 안 드러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이제 임수나 수기가 좀 많으신 분들 거예요. 도적은 왜 그래요? 네? 도적. 이거는 캄캄하잖아요. 아. 캄캄하니까 어떨까요? 시커멓고. 네, 속이 검다는 뜻되고 남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은큼한, 이제 캄캄하다. 물이 아니. 깊으면 시커멓잖아요. 은큼한, 엉큼한 의미도 있고 엉큼한 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엉큼하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성이나 섹스 쪽으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남을 속이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이 깊으면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남이 안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딴 짓을 하고 싶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이 안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벽이 있는 사람 있죠. 남들 안 볼 때 남 물건 설득하는 사람. 무토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네? 무토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소국수 거기니까 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요거는 책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정관에 대한 설명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책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영양오행 변화까지 적혔고요. 지금 간지론 하고 있어요. 오늘 하는 거 정관에 대한 간지론. 페이지 지금 93페이지부터 나갔어요. 그 앞에 부분부터 해서 93부터 오늘 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 113페이지까지 오늘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배꼽 쪽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그 깊이 공부하면 재밌어요. 본인도 모르게 왜 도벽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어떨 때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보면 작용을 이렇게 남의 눈을 살짝 속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기가 됐을 때 남이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물을 생각하시면 물은 어디 갖다 놔도 다 가죠. 피해가고 스며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임수나 개수일주는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하고 또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용하고 또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창의를 이겨내는 거죠.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성견지명이 있고 심오한 지혜를 지녔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학이나 이론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임수일주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인수가 좀 있어야 공부한다는 말도 하죠, 그죠? 인수가 우리 그거 중에 다른 사람과 공부를 잘하면 타협에도 용하고 대립하지 않는 성품이다. 자, 요거는 물의 성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은 흡수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개수에도 나오지만 물이 있으면 반죽이 되잖아요. 밀가루도 반죽이 되고 물이 있으면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타협하거나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화합해서 하는 게 개수가 좀 더 낫고요. 이건 좀 크니까. 임수는 어때요? 확 썰어갈 수도 있죠. 큰 물은 이 화합하기 전에 완전
밀고 다 나가고 다 쓸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수보다는 개수가 이 관숙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자, 임기응변에 능하다. 자, 요거 이제 개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문경세제예요. 조그만한 물, 쫄쫄쫄 오르는 물, 시냇물, 그다음에 비, 요런 게 개수예요. 자, 요거는 이제 임수랑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변화, 두뇌 좀 빠른 거, 민감한 거, 그런 게 개수예요. 그래서 임수보다는 개수일수가 머리가 더 좋다. 더 빠르다. 걔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데 헤아릴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임수보다는 개수가 훨씬 빨라요. 그 애들 공부시켜 보면 임수일주가 임수일주도 공부가 잘하는데 개수일주가 더 빨리. 잔머리 잘 굴리는 거 있죠. 개수일주. 그 다음에 음수요, 약수. 강한 물이 아니고 약한 물이다. 비와 이슬을 상징한다. 시냇물이나 샘물, 원천수, 정지되어 있거나 모여있지 않고 항상 흘러내리는 물이다. 지모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다. 임경도에 능하다. 공통점이죠. 임수보다. 자, 요거는 참모나 보좌관 역할을 잘한다. 자, 양의 일간을 가진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야지 답답하지 않고 양일간은 뻗어나가고 자기가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수나 이제 갑병, 무경, 임, 양일간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일간이면 더 좋죠. 그렇죠. 예, 더 진취적이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여자가 양일간해도 어때요? 요즘 같은 시대는 괜찮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음일간이거나 여자가 음일간일 때도 이제 음의 역할은 자기가 막 리드하거나 앞장서는 것보다는 보조해주고 그 머리를 써서 참모 역할을 해주고 보좌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적응을 잘한다. 자, 기토일주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개수일주도 민감해요. 개수일주가 적응을 잘하겠죠. 밀착하는 생각, 응집력이 뛰어나다. 자, 머리도 좋고 물의 역할을 그렇게 하니까 개수일주가 나서서 어떤 융화의 작용 같은 걸 하면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요 강의 들어보시면서 자기 사주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죠. 또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먼저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김순혜 선생님, 이제 본인 사주랑 여기 특징이랑 연결해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꼭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느낀 점이라도. 그냥 일주만 가지고. 네. 아니면 일주나 구성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신금인데 네. 굉장히 이렇게 뭐 집안 정리하는 거 손님 오면 집안 정리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화분에 뭐 이렇게 자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조그맣게 길면 머리 카트하러 가는 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잘한 척 하나? 잘한 척 하지는 아닌 것 않겠대요. 같기도 한데 네. 또 그런 근데 이게 조금 보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좀 네, 네. 일주 있고. 일주만 가지고 네. 네. 구성하는 거 일단 달라요. 근데 제가 좀 물건 사면 네. 그냥 좀 고급 하나 사는 게 낫지 네. 지저분한 거 사는 거 싫어하거든. 네. 네, 깔끔하고 샤프하고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송 선생님. 아, 그냥 안 그러면 여기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무토일주입니다. 네. 무토일주라서 어떻게 보면 좀 내려도 살 수도 있고 약경으로 와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선 떨어지는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신용 하나 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르기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정현 양 한번 해볼까요? 저는 기토에 주인데 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요. 그 상황 판단이 되게 빠른. 네. 그래서 혼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잘 비켜나가요. 네, 맞아. 그거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남들 못하는 비극한 상황인데 대처능력이 되게 빨라요.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참 좋은 거죠, 살면서. 네, 스님. 네, 저는 경금입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걸로 봤으면 개운한 편이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장점대로 쓰고 네. 약점은 전혀 쓰지 않고 그게 유연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현명하신 분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상담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이게 비교해 보시니까 조절을 잘 하시는 네, 거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 네. 전 제 사주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뭐 무통가 그게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런가 싶고 있는데 하여튼 싸움을 잘 못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면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집에 가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혼자 막 억울해하는데 예, 그리고 예, 신용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 사주를 잠깐만 소개하면 아. 인수가 많으세요. 아. 생각이 깊으시고 연구하고 이런 거 잘하시고 고막에 뭔가 한 가지에 있으면 깊이 파고드는 거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또 상대적으로 인수가 많으면 식상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남한테 막 이렇게 영업하듯이 막 아우하듯이 이런 거 전혀 못 하시고요. 싸움 이런 것도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했는 게 말로 다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은 다른 데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사주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일간만 읽어봤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성이 옆에 나오는 이제 내 옆에 월간, 시간, 연간은 많은 작용이 없죠, 그죠? 두 옆에 있는 거랑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또 연운, 이게 대운 있죠. 대운 10년 대운이랑 올해 연운이랑 오늘 일진까지 합쳐져서 오늘 내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치우치게 된다 이럴 때는 좀 자중하면 되고 또 좋은 날이다 하면 또 재밌게 또 즐기면 되고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김순남 쌤 공부 좀 해보셨고 혜경 쌤도 공부 좀 해보셨고 송 쌤도 공부를 해보셨는데 다른 데서 이제 명리 공부를 하셨잖아요. 거기 강의 들으신 거랑 또 저랑 강의 공부하시면서 차이점이나 아니면 이제 또 바라시는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네. 네, 김순환 쌤 말씀. 네. 저는 기초만 좀 배웠는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80 넘은 할아버지시라서 한자도 너무 낮게 쓰고 이래가지고 죽겠고 발음도 이 전체적인 그 정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의 장점은 이제 뭐 초보도 오고 좀 오래된 사람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맞으니까 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30분은 오늘의 사주를 딱 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감이 와요. 네. 그리고 또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초보라서 그러는데 저도 초보지만 네. 그런 걸 하나 넣으면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사람도 조금 저렇게 해석을 하는가 이런 게 네. 나오니까 좀 좋고. 네. 그거는 진짜 중급 단계 하면 되겠어요. 네. 초보고 지금 아직 사주도 못 빼는 상황이라서 욕심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고. 예, 고맙습니다. 혜은 쌤은 뭐 아, 어떠셨어요? 저는 뭐 배웠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터라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것뿐이 없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뭐 수업을 받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이제 쌤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분보다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 제가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는 게 저는 되게 지금 너무 좋아요. 수업 내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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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송 선생님 공부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책을 좀 보고 뭐 인터넷도 좀 검색을 하고 네. 그래도
만 책에 모든 게 다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강의 한마디가 아차 공부는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걸 또 내 생각하는 거와는 또 다르게 또 통변을 하시니까 네. 보기 아주 재밌고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키포인트 하나. 그게 이제 그거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강의 들어도 다니시거든요. 이게 수준이 좀 맞게 그 높은 수준에서 보면 또 오 한마디 한마디 5번 질라고 이제 강의 들어 다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공부 좀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서 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공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원래 공부 기초 좀 하시고 또 아니 내년에 기회 되면 조금만 더 하시면은 이제 그런 묘미를 아실 거예요. 아, 요거 요럴 때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걸 딱 알았을 때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준비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